반갑습니다. 시리어스엽입니다. 이전 시간에 호흡의 좀 자세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룬 영상이 있는데요. 요약하자면 턱을 당겨주자. 두 번째, 배꼽의 힘을 풀어주세요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좀 덧붙이자면 턱을 당겨주세요는 흉곽을 들어 올려 이 흉곽 용적을 크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폐활량을 늘려줍시다 라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하겠고요. 이 배에 힘을 풀어주세요 라는 이야기는 배꼽을 안으로 쑥 넣게 배에 힘을 주시게 되면 이 횡격막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저항을 이겨내기 위해서 복압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횡격막을 쓸 수 없으면 복압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효과적으로 무게를 이겨낼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배꼽 안에 들어가게 힘을 주지 마시고 배가 부풀고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힘을 줘서 복압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유지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하겠습니다. 오늘은 호흡은 들숨과 날숨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들숨과 날숨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언제 숨을 들여마시고 언제 숨을 내쉬어야 되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운동 치료사 시리어스요. 들숨의 역할입니다. 숨을 들여마시게 되면 심박수는 늘어나게 됩니다. 점점점 증가하고 혈액은 사지 쪽으로 뿜어지게 됩니다. 복압이 상승해서 몸을 힘을 주고 긴장감을 유지시킬 수 있고요. 교감신경이 항진해서 근육을 수축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숨을 내쉬게 되면 심박수는 점점 감소하게 되고 사지로 가 있는 혈액이 심장으로 몰리게 되면서 복압은 소멸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역할을 잘 기억해 두시고 운동을 할 때 한번 이용을 해볼까요? 스쿼트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배웠죠? 힘을 뺄 때 숨을 들여 마시고 힘을 줄 때 숨을 내쉬세요. 들여 마시고 내쉬고. 근육은 이 고무줄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근육의 늘어나는 수축은 원심성 수축, 신장성 수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근육이 길이가 짧아지는 수축은 구심성 수축, 단축성 수축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근육을 늘어나는 이 신장성 수축에서 근육의 혈액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근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근육이 팽팽하게 늘어나는 순간은 이 순간입니다. 앉게 되면 로켓처럼 빵 일어나기 직전에 근육이 긴장감을 유지하고 근육이 팽팽하게 유지가 되어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하려면 숨을 들여 마셔서, 또한 복압을 상승시켜서 자세를 유지하고, 일어나실 때 단축성 수축에서는 반면에 숨을 내쉬어주시고 압력을 낮춰주시고 다시 심장으로 혈액을 오게끔 하게 되면 지금 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웨이트 트레이닝은 이렇게 맨몸으로 하지 않죠. 무게를 싣고서 점점점 저항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호흡을 참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 생기게 되는데요. 호흡을 참아서 복압을 더 상승시켜서 무게를 이겨낸다면 발사파 호흡이라는 호흡법을 사용하시게 되겠습니다. 숨을 들여 마시고 근육 쪽으로 혈액을 이동시키고 숨을 참습니다. 참아서 복압을 최고조로 상승시킨 다음 무게를 이겨낸 다음 끝에서 다시 숨을 뱉어서 사지 쪽으로 가 있는 혈액을 심장 쪽으로 가져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동을 하실 때 무게가 내 수준보다 너무 무거워서 이 내쉬는 호흡이 제대로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현기증이 일어난다든지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게 돼서 좀 갑자기 쓰러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내쉬는 호흡을 잘 해주셔서 다시 혈액을 환류시키는 거, 환류시키는데 초점을 맞춰주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무게가 아주 무겁다면 발사파 호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숨을 참습니다. 올라와서 내셔서 심장 쪽으로 혈액을 다시 보내주시고요. 신장성 수축에서 숨을 들여 마시면서 근육 쪽에 혈액과 산소를 보내주면서 펌핑을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구심성 수축보다는 이 멀어지는 원심성 수축에 굉장히 초점을 잘 맞추셔야 돼요. 무조건 들고 이겨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이 늘어나고 팽팽한
팽팽하게 유지가 되는 이런 순간들에 대해서 호흡을 잘 들여 마셔서 산소를 보내주시고 근육의 펌핑을 유도해 주시게 되면 근성장을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습니다. 운동 치료사 시리어스요. 예를 들어서 박싱을 한다고 칠게요. 아니면 러닝을 한다고 칠게요. 장시간 유산소성 운동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사지 쪽으로 퍼져 있는 혈액들이 잘 심장 쪽으로 환류해줘야 순환이 돼서 이 오랫동안 운동을 유지할 수 있겠는데요. 유산소성 장기간 운동을 하실 때는 내쉬는 숨에 더 능동적으로 초점을 맞추시게 되면 운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몸이 이렇게 굳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러닝을 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호흡을 이 박자, 리듬을 타서 능동적으로 뱉어주고 있죠. 자, 만약에 들여 마시는 숨을 더 능동적으로 들여 마시겠다. 점점점 심박수가 빨라지게 되면서 숨은 계속 위로 차게 되고요. 공기가 충분히 빠져나가지 못해서 과호흡으로 혈액이 심장 쪽에 없어서 머리에 현기증, 지금 목소리도 안 나오죠. 이런 식으로 운동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심한 훈련을 예를 들어서 이 피트 체조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한계에 밀어붙이게 되면 보통 이 훈련하시는 분이 과호흡으로 막 쓰러지고 탈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시간의 유산소성 운동을 유할 때는 호흡을 잘 뱉어주시면 특히 어떻게 리듬감 있게 몸에 박자를 타서 심박수와 같은 박자를 타서 잘 내쉬어주시게 되면 이 운동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스쿼트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 이 스쿼트는 저항 훈련이 아니고 만약에 내가 이 스쿼트를 이 모션, 몸의 유연성, 발목과 고관절 이런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운동을 하고 유산소성 운동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 좀 다른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앉을 때 모션을 만드는 거죠. 숨을 뱉어서 심박수를 감소시키면서 관절을 이완시키고 일어날 때 들여 마시면서 뭔가 토닉, 강장, 활력을 불어넣고 다시 모션을 만들 때 숨을 내쉬면서 이완시켜 주시고 관절이 하나하나 다 움직여지게 만들고요. 자, 일어나면서 들여 마시면서 몸에 활력을 불어넣는 토닉. 이런 식으로도 운동이 가능하겠죠. 자, 내가 호흡의 역할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해보고 이 호흡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용을 하시면 참 좋겠어요. 딱 어디에 들여 마시고 어디에 내쉬고 딱 정해두고서 운동하는 것보다 내 몸에 내 운동의 목적에 내 몸을 자연스럽게 한번 맡겨보시는 거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